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저임금법 도입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개편인 만큼 국민적 관심 속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가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 올리는 거 아닙니까?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역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을 반영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 능력까지 고려할 여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분야 교수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와 직군을 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노동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대 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임금 노동자 위주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3차례 토론회와 지방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최종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돼 다음 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맘때면 유행하는 조리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최근엔 조금 잠잠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되겠죠.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 활동에 힘쏟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조류 인플루엔자. 다행히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검출된 AI 항원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국내에 서식 중인 철새 규모가 147만 수로 늘었고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에서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월 28일까지 특별 방역 기간이라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이 가금류를 중점적으로다가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도 전보다 빨라졌습니다. AI 바이러스 항원이 나오면 정밀 검사 전에라도 일단 반경 10km 이내에 7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AI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게 됩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건 구제역도 마찬가지. 중국과 몽골 등 인근 국가에서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 관리가 부족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정도 무작위 추출로 5마리 이렇게 항체 의뢰를 했었는데 매번 100%가 나오는 거 보면 백신 접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이 방역인데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내에도 소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1월 30일과 연휴가 끝난 직후 2월 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 대상은 전국 축산농장 19만 3천 호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6,700곳,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지역 등 방역 취약 대상 3,490곳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소독반과 공동방재단을 투입해 소독을 돕고 관내 축산농장과 시설의 청소와 소독 여부를 점검합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해외 불법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지난달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찾은 20대 유학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유학생인 자신의 오빠가 관광을 위해 찾은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했다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수술비에 이송비도 2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죠. 청원에 동의하는 네티즌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밝혔고 세금이 아니더라도 송환 방법이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여행에 부주의로 인한 것까지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이런 찬반 논쟁 속에 박 씨를 돕겠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씨가 재학 중인 동아대학에서 대표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 외부 단체에서도 후원 연락이 오고 있다는데요. 특히 항공의료 이송 전문 기업에서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아직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하루빨리 쾌차하길 기원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지만 우리나라의 동물보험 가입률은 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험 시장은 고령화와 독신 가구 증가로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 보험개발원이 오는 4월까지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이 개발되면 진료를 받는 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월 3만 원가량의 보험료에 실손의료 보험처럼 자기부담금 30%를 내면 나머지를 보험사가 실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안과 표준 진료코드 체계가 마련되면 현재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치료비 평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마리만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마리를 진료받는 문제에 대해선 일본처럼 강아지 이름과 코 주름을 찍는 방식의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체계가 구축되면 5곳의 보험사에서 원스톱 진료비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주 15시간에서 25시간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기존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속 승진에 필요한 기간은 단축됩니다. 이 같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상반기 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KTV 박찬영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의 어느 하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훈처는 앞서 지난 2012년에도 전 씨의 내란죄가 확정돼 국립묘지 안장에 불가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네, 아이돌 그룹 라붐의 뮤직비디오 일부를 잠시 보셨는데요. 갑자기 음악이 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인데요. 제목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변지석 과장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과장님 걸그룹 이름이 어떻게 되죠? 라붐이라고 합니다. 라붐이라고요?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뮤직비디오가요. 재밌게 이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제작하시게 되는 그 뭐 이유라 그럴까요? 그건 설마 어떤 걸까요?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국민에게 보험 제도를 알리고 네.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걸그룹과 함께 국민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저희 공익 캠페인송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아주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취지셨다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 제목이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이에요. 조금 어렵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최근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발생 시에 사고 유발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의무보험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건 의무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입해야 됩니까? 가입 대상은 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그리고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대상이고요. 네. 총 19종 시설, 그리고 전국에 17만여 개가 대상 시설입니다. 네. 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반드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와 등록을 받은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네. 갱신 기간도 있겠죠, 이게? 네. 1년마다 이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네. 1년마다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됐으면 지금 가입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99.5%까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다 네. 가입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17만여 개의 대상, 그다음에 99.7% 거의 다 가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기존에 또 화재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화재 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화재 보험은 가입자가 자신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타인의 손해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재보험은 이게 사업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업주가 되긴 사업주가 되는데. 되고 소유주가 될 수가 있는 소유주가 부분인데요.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화재보험은 이제 사업주나 소유주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상받는 거지만 네.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이 정부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 이 네. 보험은 거기 타인? 있는 네. 거기를 손님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네. 그 타인을 위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이게 좀 사회 안정망 확충 느낌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네. 권유하고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게요.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아요? 음식점의 경우에는 네. 그 연간 보험료로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요? 시설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보상은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고 대물의 경우에는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작년 1월 20일 날 서울 종로구